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앞으로는 좀 자주자주 올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일단 제 근황 얘기를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할 거고요. 만약에 관심 없고 나는 뭐 썸네일에 있는 내용이나 뭐 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그동안 못 올렸느냐, 바빠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바쁨이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짬이 안 나더라고요.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라면은 고성준이 비전공자에다가 나이도 찬 상태로 들어가서 적응이나 잘하고 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계셨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어느 정도는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욕심으로는 다른 좀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채널의 정체성이 개발 이런 쪽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인간 고성준의 어떤 도전기 약간 이런 거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복싱 같은 걸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 치는 거 내지는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좀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판에 아마 개인적인 일들과 이런저런 것들이 끝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회사에 적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따가 뒤에도 또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비전공자로서 이런 다른 전공자 동기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좀 모르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도 피부로 이렇게 와닿으니까 이게 좀 위기감이 느껴져서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적응을 잘 못하고, 그리고 우리 팀원들한테 이 새끼 능력 없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가지고 우리 팀에 재수 좋게 들어와가지고 팀에 민폐나 끼치고 말이야 이런 누구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끼면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사를 비롯해가지고 개인적인 일들이 여러 개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취준 때보다도 더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정리가 되고 하는 게 아마 7월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다시 좀 활발하게 어쩌면 이제 더 이상 개발이 아닌 다른 뭔가 도전 수기 같은 것들을 담아서 또 활발하게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좀 두서없이 제가 신입 개발자로서 3개월 실무에 이제 투입되고 나서 느끼는 현재의 어떤 감정, 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되게 간단하게 말해서 어려워요. 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비전공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모두가 어려운데 티를 안 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C++을 사용합니다. 제가 밖에서 경험해본 거라고는 자바랑 그다음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약간 이런 것들 뿐인데 갑자기 갔더니 C++를 하래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던 무슨 메모리 릭이라든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은 그거를 해제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당연히 모양새가 생소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웠고,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무슨 협업을 하거나 이래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서 개인 프로젝트로 어플 만들어보고 이제 했었던 건데, 협업을 해야 되니까 뭔가 깃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깃을 어떻게 쓰고 브랜치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더 심각했어요. 그리고 PR 같은 것도 난생 처음으로 받아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하루하루가 긴장과 어떤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PR이라는 게 PR 리뷰의 그 줄임말인 것 같은데, 깃허브에다가 제가 작업한 코드를 딱 올려요. 그러면은 저희 팀원분들이 혹은 그 코드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딱 와가지고 댓글 같은 걸 남기는 거죠.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피드백을 주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태스크를 받아가지고 PR을 올렸는데 나름대로 그 PR을 올리기까지도 한참 걸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하면서 코드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올렸는데 피드백이 엄청 달리는 거예요. 한 50개 이상 달린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제 댓글도 있었지만 이게 감사하긴 한데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내 코드에 이렇게나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또 같이 이제 들어온 신입들, 동료들을 딱 보면은 댓글이 한 7, 8개 선에서 끝나요. LGTM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지? 정신인가 내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올릴 때마다
자꾸 막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30개, 막 50개, 막 40개,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쉽지 않다. 아, 내가 갈 길이 멀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었고,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막, 저 PR 올릴 때마다 자꾸 파티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팀 시니어 중에 한 분이 막 집에 가서 우는 거 아니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심정적으로는 울고 싶었는데, 근데 또 막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도 맞는 말이어가지고, 만약에 관심도 없고 막 뭐 주니어 뭐 어떻게 크든 간에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은 뭐 피드백 같은 거 달기도 귀찮았겠죠. 근데 막 이렇게 몇십 개씩 달리는 거는 정말 저한테 뭔가를 많이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특히 고통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나한테 뭘 하라고 태스크를 주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를 푸세요 딱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다른 문제집에서 비슷한 수학 문제를 접해봤다면은, 이건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방대한 그 실무 코드가 제 앞에 펼쳐져 있고 이걸 하라고 딱 미션을 주셨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팀원분들은 정말 친절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라, 막 이런 태도. 이게 괜히 혼자서 약간 그런 거 있죠. 내가 이거 질문해도 될까?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질문하면은 나 진짜 똥멍청이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일반적으로 신입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보다 좀 낮은 레벨의 질문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막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나한테 태스크를 이걸 주셨으니까 언제까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암묵적인 선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못 맞출까봐 또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고, 처음 한 2달 정도는 그냥 계속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그런 단어들, 생소한 단어들을 계속 듣게 됐고, 뭐 예를 들면 뭐 웹소켓이라든지 브로드캐스트, 쿠버네티스, 배포 파이프라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은 새로운 또 개념들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좀 버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편안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뭐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은데, 조금씩 그래도 아는 게 어쨌든 늘어가고는 있으니까 그런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죠. 심리적으로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내가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우리 팀의 뭐 시니어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자네는 좀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진짜 농담처럼 제가 하지만 실제로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기감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좀 코드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조금은 파악하게 됐다. 뭐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힘들었던 것들 얘기를 좀 했으니까 반대로 좀 좋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몸으로 와닿는 거는 어떤 자유로움? 그게 진짜 좀 큰 것 같아요. 업계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IT 쪽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조금 더 특히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막 출퇴근 시간 같은 거 자유롭고 총 일하는 시간만 맞추면 돼요. 하루에 이제 8시간 근무가 뭐 기준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10시간씩 일한 다음에 뭐 금요일날 오프를 해도 상관없는 거죠. 내가 전날 좀 늦게 잤다, 막 내일 아침에 뭐 9시, 10시까지 출근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오후에 출근해야지, 이거를 그냥 뭐 그때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꿔요. 뭐 아니면 오늘은 좀 피곤해요. 그러면은 뭐 한 3시까지 일한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뭐 내일 뭐 늦게까지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 게 진짜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저는 이제 출근을 조금 더 선호해가지고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내가 집에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냥 노트북 가지고 집에서 일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고, 제가 원래 개발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만큼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도 한번 워케이션을 짧게 갔다 오려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아주 좋은 개발자로서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명확함 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 2차 임원 면접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해요. 제가 원래 창업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맡았던 롤이 이제 마케팅이었는데,
마케팅이라는 게 참 그래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다라고 저한테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막 실력이 엄청 좋은 마케터 분들은 아닌데? 나는 딱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되는 마케팅만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 마케팅으로 대변되는 그런 뭐 창업이나 뭐 이런 저의 이전 커리어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 뭐 이번 달에 판매가 엄청 잘 됐어요. 제가 뭐 팔고 있었는데 막 엄청 판매가 잘 됐어.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가지고 운빨로 그냥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을 사실은 쓰레기같이 한 건데 그냥 워낙에 시장 상황이 좋았어서 사람들이 내가 파는 이걸 원해서 산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만약에 제가 뭐 계속 잘 팔리고 막 이러기만 했다면은 이런 고민도 안 했을 텐데 막 이게 이 퐁당퐁당이 있는 거죠. 막 이번 달에 엄청 잘 됐다가 막 뭐 다음 달에는 막 완전 적자 났다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리 제가 막 노력을 해도 그게 뭐가 원인인지, 성공의 원인도 성공의 원인이지만 실패의 원인도 알고 싶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너무 저는 힘들었거든요. 이번 결과의 원인이 이것이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바꿔봐야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드백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개발을 제가 접하고, 이 개발이라는 거는 진짜 명확하니까, 왜냐면 제가 짠 프로그램이 만약에 막 버그가 나요, 막 뻥나, 막 잘 안 돼, 그러면은 한 99.9%는 제가 잘못한 거고, 만약에 뭐 잘 돌아가 그러면은 또 제가 잘 짰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명확함이 주는 어떤 편안함,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뭐 안도감이 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어떤 게 실패다, 어떤 게 성공이다 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필드에서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는 만족감이 역시나 꽤 크더라. 일을 하나씩 끝마칠 때마다 제가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빈 깡통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만 봐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뭐 이거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뭐 예를 들어 동료가 뭐 어떤 코드에 대해서 리팩토링을 했으면은 야, 리팩토링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것들 보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저한테는 귀중하고, 혼자서 개발할 때는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고 경험이고, 그렇죠. 역시 개발자가 되기를 잘했다 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뭐 그런 사건? 그런 게 있다면은,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든 새로운 기능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 경험을 신입으로서 해보는 것도 좀 제가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거기에 이렇게 기여한 거는 건물 전체로 친다면 정말 요만한 그런 티끌 같은 그런 기여도지만, 어쨌든 저의 코드가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서비스가 거대한 기업의 하나의 서비스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해낸 것 같은 그런 네. 저희 팀원들이 이 영상 보시면은 저 친구 재밌네, 한 게 뭐 있다고 저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어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버릇 없었던 것 같네요.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막 이런 게 힘들다 저런 게 힘들다 해도 매일매일 사실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이런 회사에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역량을 쌓으면서 이렇게 클 수 있다니 너무 좋다, 그냥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고, 특별히 불만도 없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마냥 행복한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려고 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원하시는 개발자가 되어서 실무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런 만족감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무에 투입이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뭐 감정들, 겪었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막 풀어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개인적인 일들도 처리해야 되고 막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도 덩달아 정신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저의 좀 근황을 알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다소 정신 없었던 점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또 틈이 날 때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보던 사이에 구독자가 1250명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무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시고 계실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너무 늦지 않게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